지금은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때 다 빠진 것처럼 보이죠. 안 빠졌어요. 강남구는 빠지고 있죠. 왜 빠졌을까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인사이트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안 넣으셨던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부동산조사연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 스마트 튜브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건설사, 조합, 시행사, 국토교통부, LH공사,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공공기관, 특히 이제 아파트 분야를 제일 많이 했는데,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했을 때 천세대를 분양받을 수요가 있는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조사들을 1년엔 적게는 50개, 많게는 100건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미 1000여 건 조사를 했잖아요. 전국에 있는 그런 경험치들이 녹여 있어서 제가 그런 인사이트를 갖게 됐던 것들이고,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조사는 객관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지의 잠재 수요층들, 소비자들을 조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해주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것들이었거든요. 2012년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제일 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한 10개 정도 조사하면은 9개 정도는 분양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요. 가격이 아무리 싸도. 근데 1개 정도는 나오는 단지들이 있는데 그 단지들은 어김없이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절대 가격이 높으면 분양이 안 되거든요. 서울 같은 입지에 좀 공급이 부족한데도 분양이 안 되거나 거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좋아도 그렇습니다. 2022년도가 참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었고요. 상반기 때는 올랐고 하반기 때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기회에 터닝포인트가 생겼다고 좀 판단하는 것들이고, 오히려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올랐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50년 역사상 처음 있었는데 2021년도였어요. 2년 전에. 그때는 제가 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인기가 없는 지역이 있고 수요가 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그 아파트들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돈이 없는 분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2021년도가 그런 시기였어요. 오르면 안 될 아파트까지. 그래서 결국은 무리하게 올라간 것들이 조정된 것이 2022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조정이 되고 있어요. 2023년도가 됐는데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별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원래 올라가면 안 됐던 아파트들이 내려오는 것들은 건들면 안 되죠. 그건 내려와서 정말 이 가격이 맞아? 반이 꺾였는데 그래도 이거는 미래 수요가 없으면 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도 안 빠진 아파트들이 있어요. 2021년도 고점을 찍고 다른 아파트들은, 다른 지역들은 다 2022년도에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끝까지 안 내려온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는 왜 안 내려오고 있을까? 오히려 그런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미래 가치가, 미래 수요가 오늘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접근하자는 말씀이고요. 지금 부동산을 공부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아마 2023년도 내내 기회를 더 줄 거예요. 실제로 더 많이 빠지고 조정이 되겠지만, 요 빠지는 것들만 집중하게 되면은 세상이 다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빠지다가 많은 것들도 있고 아예 안 빠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2022년도 하반기 때 다 빠진 것처럼 보이죠. 서울의 3개 지역은 안 빠졌어요. 어느 지역이 안 빠졌냐면은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안 빠졌어요. 여기 왜 안 빠졌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강남구는 빠지고 있죠. 왜 빠졌을까요? 옆에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물량이 강남구 역사상 사상 최대 물량입니다. 그럼 신규 아파트 들어가려면 옆에 있는 구축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팔려.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급급매 더 싸게 팔려. 왜냐면 강남구는 대기 수요가 많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급급매로 나오니까는 옆에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이랑 가격이 똑같네? 이거 팔고 오는 거예요.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저한 가격, 한계 가격을 알게 되면은 들어갈 타이밍, 나올 타이밍을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상급 입지로 이사를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그대로 활용해도 너무 좋은 방법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사시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면 안 되는 아파트들이 더 많을 겁니다. 리스크를 해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이 적정선, 비싼데 좋은 것들, 싼데 좀 덜 좋은 것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으로 하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사는 겁니다. 솔직히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통계 분석들은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 거시 경제를 분석하거나 금융권 전문가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주식 베이스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100% 투자 상품입니다. 주식을 실사용 용도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죠. 대부분 다 투자 목적입니다. 시세 차익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샀다 팔았다를 하루에 10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은 일단 샀다 팔았다가 불편한 상품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큰 차이는 뭐냐면 실수요입니다. 실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비싸든 싸든 이사를 해야
해야 돼요. 그분들은 임차로 가든 내 집 마련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싸게 팔 때도 있고요. 너무 비싸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저희 부모님들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냥 때가 되면 사요. 근데 그 사는 시기가 이사가 될 때가 됐는데 임차로 가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 하고 싶어서 사이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사는 겁니다. 그때 사는 시점이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을 겁니다. 실수자들은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분석하거나 뎁스 있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출퇴근하기 편한 입지 혹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기 편한 입지 그런 지역들을 사는데 그냥 그 입지에 살 수 있는 가격대이면 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경제력 내에서 그냥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싸도 사고 싸도 팝니다. 그런 것들은 논리적인 통계로 그냥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이지 그거 가지고 예측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인데 재건축 입주하려면 아직도 한 10년, 15년이 남아있어요. 근데 평당 1억이 넘는단 말이죠. 저 같으면은 실거주만 할 거라고 하면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지 않겠어요. 왜? 지하 주차장도 없고 주차도 2중, 3중 주차해서 막 밀고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요. 녹물도 가끔 나오고. 그런 데들보다는 평당 1억이면은 새 아파트 제일 좋은 곳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통계 수치가 올라갔다,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인이 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어설프게 그런 통계 수치를 분석하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관심이 많은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돼서 이 아파트를 지금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건축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 육박하고 있는데 34평이면 3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34평을 3억 4천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 3억대 분양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입지라고 하면 그거는 그 가격만으로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계속 뭐 3억 4천이든 제가 봤을 땐 싼데 이거는 2억까지 빠져야 돼 이런 무논리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의 혹은 우리 남편의 우리 와이프의 직장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살만한 입지이면 사시면 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조금 더 투자적인 이익을 많이 바라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죠. 입지 상품 가격에 대한 분석 밸류에이션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이런 입지가 가격이 높다는 것들이죠. 내가 쓸 수 있는 경제력에서 지금 좋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하잖아요. 일자리, 교통, 교육환경, 상권, 환경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입지마다 조합하는 방법들이 다르거든요.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서울의 입지 조건이 다르고요. 지방이 달라요. 그리고 그 입지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들도 달라요.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다 본인들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틀리거든요.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다 올라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근 3, 4년 동안은 그걸 이제 깨셔야 돼요. 부동산은 다 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격대가 바뀌지 않은 아파트들이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됐는데도 돈을 찍어내는데도 가격대가 바뀌지 않았다. 이건 마이너스가 된 거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반 정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적어도 그런 것들을 발라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파트 중에도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들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더 비싸질 거고요. 안 좋은 것들은 유지됐던 가격보다 더 빠질 겁니다. 2021년도도 제가 다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안 오른 지역도 있고요. 서울에서도 안 오른 아파트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다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간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발라내셔야죠.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재건축을 하도 해주지 않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몇 단지에서 추진했어요.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니 노후계획도시에서 용적률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 지역들은 역세권 지역이었었고 거기는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까지 용적률이 최대 300%였어요. 200%를 플러스 주다 보니까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으면 굉장히 해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단지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요. 이미 용적률이 300%예요. 재건축을 했을 때는 실익이 없어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면은 15%는 아무리 용적률이 높아도 더 줍니다. 그래서 15%를 더 먹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노후계획도시 500%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집어치고 재건축으로 터닝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은 역세권에서도 수요가 있을 만한 입지들만 골라서 찍을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다 주지 않는다.
된다고요. 그 연체가 됐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대책이 나왔을 때 마치 자기들이 그런 대책들의 혜택들을 다 받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정부랑 제가 많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정부도 다 주고 싶지만 돈이 들기 때문에 다 줄 수가 없고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안 줄 겁니다. 그래서 될 만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100%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조건이면 되는 거죠. 이건 대통령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파쇼의 해양 답사기라고 하는 네이버 블로그, 스마트 튜브 TV라고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청약 전문가들은 다 모셔놓고 똑같은 답변을 들었는데 청약을 하라였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의 성공적인 모습과 전문가인 제가 생각했을 때 완판 모습이 달랐던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분양을 하면은 몇백 대 1이 나와요. 계약하게 되면은 그 계약 첫날 다 완판이 돼버리고. 근데 이게 비정상적인 것들이거든요. 아무리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좋아도 그렇게 계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좋은데 내가 원하는 층수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약을 안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초기 계약률은 좀 낮지만 어차피 준공되기 전까지만 완판이 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둔촌주공도 첫날 다 완판이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분양은 다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후순위 청약들을 했는데 5구랑 8사는 바로 마감이 됐고,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내일 초소형을 이제 분양을 할 텐데 그것도 볼 필요 없어요. 완판 될 겁니다. 10평대죠. 소위 말해서 방은 2개고 화장실 하나고, 실질적으로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한 중간 크기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내가 살지 못한다고 보통 이제 24평이나 34평 이런 것들을 국민 평형대라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적정한 평형대일지는 모르겠지만 신혼 부부들은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울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분들이 살기에는 너무 적합한 평형대입니다. 그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을 때 어디를 선택하겠냐는 것들이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다 좋은 입지인데 거기에는 그런 초소형이 많지 않아요. 그 입지 내에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초소형에 대한 수요들도 강남권에도 꽤 많다는 것들이고, 그 수요들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공급들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까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게 되면은 나는 들어가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한 임차 물건, 뭐 전세든 월세든 제공할 수 있는 좀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받아야죠. 왜냐면 이거는 추첨이거든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해갖고 뺑뺑이 들어 추첨인데, 이거는 넣고 안 넣고의 문제거든요. 내 조건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조건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었어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층들한테만 우선순위를 줬고,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데 중도금 대출이 유이자예요. 그것도 이자 후불제가 아니라 매달 갚게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현차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분양받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들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계약금 20%만 있으면 일단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억에 20%니까 1억만 있으면 일단 둔촌주공 초소형 줍줍에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중도금이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고요. 잔금할 때 그것들을 이제 치르면 되는 것들인데, 중간중간에 중도금 이자는 내야 됩니다. 이자를 얼마큼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들만 1년여 동안만 버티면 될 것 같고, 또 지금은 강동구 같은 경우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입자를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입주시킬 수 있거든요. 당장 내가 내 돈을 주고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전세를 끼고 살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분들도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잔여 물량 줍줍할 때는 지방 분들까지도 청약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나 완판될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한 것들이죠. 그러면 1억 넣고 계약 딴 다음에 전세 넣으면 되나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약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금액이 안 들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전세가 올라가면은 플러스가 되기도 하죠. 풀피라고 하는데, 투자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 비용 들어갔던 것까지 회수가 또 남죠. 무조건 해야죠. 완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공급량을 살 수 없었던 나머지 층들은 대기 수요층이 됩니다. 이 대기 수요층 중에는요 꼭 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거주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이 붙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계약률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잠재 수요층이 얼마큼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잠재 수요층이 많이 남아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마 이제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안 넣으셨던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12,000세대에 그런 상품은 없어요. 앞으로 나오기가 불가능한 상품이거든요. 거기에 대형부터 중형, 소형, 초소형까지 다 올려 있는데 12,000세대에 대한 기반 시설이 들어가요, 거기. 뭐 커뮤니티 시설. 근데 초소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런 단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가장 큰 단지가 뭐냐면 헬리오시티예요.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일단 단지 수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든지 가능한 겁니다. 최근에 도서관 이런 거 많이 생겼어요. 학원가도 길 건너편에 대치동이 많은데 대치동까지 가기 귀찮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가를 조성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미 헬리오시티 주변에 학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다
다 이게 정치적인 의사결정이었었거든요. 모르셨죠?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런 건. 한 만 세대가 되잖아요. 4인 가족으로 평균 따지게 되면 4만 명이에요. 3인 가족으로 따져도 3만 명이거든요. 3만 명이 어떤 인구냐면은 지방 군 인구보다 더 많아요. 시, 군구 있잖아요. 군에 가면 군수가 제일 높잖아요. 근데 군수를 뽑는 그 선거 유권자들이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긴 유권자가 지금 몇만 명이잖아요. 만약에 그 단지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지자체 장이나 국회의원한테 뭘 요구하잖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들어줘요. 횡단보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줍니다. 신호등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줍니다. 공공도서관 하나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줍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이익단체가 생기는 겁니다.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 5천 세대가 넘거든요. 엘스, 리센트, 트리즘, 레이크 팰리스. 파크레오까지 합치게 되면 2만 5천 세대예요. 2만 5천 세대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똘똘 뭉치면 둔촌주공이 그런 아파트라고요. 국회의원 한 명을 만들 수 있는 아파트라고요. 그 단지의 프리미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당장 시세로도 매력적인데 부가적인 매력도까지 포함하게 되면 여기는 제가 100%가 아니라 200%, 30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인 거예요.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인사이트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천에 최근에 주필이 나온 게 있어요. 34평이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지금 팔아도 7억이 남아요. 근데 과천 주민들, 특히 무주택자들만 줍줍에 놓을 수 있어요. 과천은 또 인구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경쟁률도 낮거든요. 부동산 잘 알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줍줍에 나오는 것들도 충분히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노리고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첨이 될 때까지. 의왕시도 한때 많이 올랐었죠. 호재들이 많아서 호재 빨로 솔직히 많이 올랐었는데 2021년도에 의왕시가 아무리 좋아도 안양보다 높으면 안 되고 과천보다 시세가 높으면 안 됐거든요. 근데 따라간 거예요. 위계가 과천, 그다음에 평촌, 의왕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데 세 개가 거의 다 가격이 같아버린 겁니다. 수평이 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 구조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평면이 돼버린 겁니다. 이건 분명히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입지 가치나 상품 가치가 낮은 것들은 더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의왕시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조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과천에 도전을 했죠. 근데 과천보다 무조건 싸야 되는 입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을 거예요.